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ARM이 누구에게 팔릴 것인가 라는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 이슈가 점점 커졌는데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죠. 이 그래픽카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13일 현지 시각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 영국의 ARM을 400억 달러 한화 약 47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 엄청나죠? 이 금액은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의 M&A 금액입니다. 그만큼 ARM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앞서 2016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비전 펀드를 통해 약 38조 원을 주고 ARM 지분 100%를 인수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6년이죠. ARM을 38조 원에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와 ARM의 몸집은 사실 비슷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RM이 제자리에 머문 사이 엔비디아는 그새 몸집을 약 10배가량 불려 시총 3천억 달러, 하나 기준 약 356조 원짜리 기업이 된 상태고, 대만의 TSMC,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세 번째 반도체 기업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또 엔비디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게임과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며 아주 큰 수혜를 입었죠. 여기에 또 차세대 사업인 AI, 자율주행 관련한 수요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 ARM은 기대했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좀 미뤄지면서 매출이 3년째 제자리인 상태죠. 2017년 18억 3,100만 달러, 약 2조 1,700억 원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2조 2,500억 원을 기록했고, 또 올해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매출 또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3분기, 4분기에는 나아지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소프트뱅크가 또 스타트업 투자 실패 등이 겹치면서 위워크 등 이슈가 많았죠. 결국 시장의 매물로 나온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살펴봐야 하는데요. 설명 전에 약간의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ARM은 반도체 업계의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업이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판매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이 유수의 업체들이 모두 이 ARM의 설계도에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제로 베이스부터 딱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ARM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각각 자사의 기술을 조금씩 얹어서 각각 다른 스마트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각각의 AP 칩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ARM을 인수할 경우 CPU와 GPU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내 기업인 인텔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인텔이 과거 누리던 시장 포지션을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대체하게 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서 미국의 위치 또한 오히려 인텔과 더불어 이 엔비디아라는 최강자까지 또 나타나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 트렌드로는 데이터 센터, 이 AI, 자율주행 등 시장을 선도하려면 CPU와 GPU, 로드맵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과거 실패를 맛봤던 이 스마트폰 업계에도 다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애플, 퀄컴 등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ARM이 그동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반도체 설계 외엔 사실상 제조와 관련된 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중립성을 지켜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ARM의 성격과는 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최고의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제조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겠죠. 메인 기술이야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정 기술을 갖고야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 관여는 할 것이란 거죠. 이런 회사가 ARM을 얻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사와
반도체 설계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동안 설계도도 왔다 갔다 거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거기에 엔비디아가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의 ARM의 지식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 제한 같은 갑질을 할 수도 분명 있는 상황이고요. 유명하죠. 2014년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엔비디아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제소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껄끄러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인텔이 좀 머리 아파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포부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을 위한 ARM 칩 설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에게는 짜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ARM의 소지지인 이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EU 등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심사가 완전히 끝나는 데에만 약 1년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예상이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인텔, AMD, 퀄컴, 삼성전자, 애플 등에 대해서 차별 대우 금지 및 너무 독점 우위를 갖고 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에게 일부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조건 등으로 ARM을 인수하는 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ARM 차이나 문제도 분명 남아있죠. ARM은 지금까지 일본 회사, 즉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영국계 반도체 기업이었으나 이제 엔비디아, 즉 최대 주주가 미국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통과했을 때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 회사가 ARM을 인수하는 이유는 분명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도 있을 것입니다. 화웨이 칩 생산이 우선 불가능해졌고,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AP를 사서 써야 할 텐데, 이제 이마저도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또 받아야 하는 제약이 걸리게 된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든 나라들이 다 어그리를 했다는 기반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객사들이 분명 이 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도 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퀄컴 또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죠. 이 NXP를 약 화나 50조 원에 인수하려다가 중국 등의 방해로 인해서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영국 내에서도 그렇게 사실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본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부분 미국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삼성도 ARM 인수에 대해 생각이 많았겠지만 미국한테 분명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독과점 및 반독점으로 주요 정부국의 승인을 못 받을 확률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RM 인수 배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빅딜이 좀 성사된다면 반도체로 인해 좀 더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를 각오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맞서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일명소, 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기자재 및 기술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에서 국산 움직임의 사례를 몇몇 살펴보자면, 먼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사업도 에서는 컨테이너선 용에너지 저감 장치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15,900기 U급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탑재했지만 이 장치는 프로펠러 앞부분에 설치되는데 기름의 흐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약 3% 외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친환경 규제도 적합하지. 5기 전에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해온 이 장치는 국내 조선업계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면서 로열지나 기술료 등의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치를 함께 고려한 선박 통합 설계를 진행해 선박의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도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제과 시스템인 LLS를 개발해 주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시스템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산주로부터 수주한 36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저장 환적 설비 2척에 새롭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발한 천연가스 제과 시스템 LLS는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직화 과정을 거쳐 다시 화물창 안에 넣어주는 장치인데, 특히 LNG 운반선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이번 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일파워 시스템과 협력해 압축기, 팽창기 등의 주요 장비들을 자체 설계를 통한 생산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회원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 천연가스 액화 공정은 상온에서 냉매를 이용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5 이하로 냉각해 액화시킴으로써 보관 및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LNG 관련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액화 과정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선진 엔지니어링사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부터 친환경 LNG 수요와 공급 증가를 예상하고 세계 최초, 최다 FLNG 건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힘써온 결과 메탄과 질소를 냉매가스로 활용하고 팽창 공정의 세분화와 냉매 양이 최적화를 통해 기존 가스 팽창 액화 공정 대비 1톤의 LNG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대 13%까지 낮추는 등 경제성 높은 독자 액화 공정을 3년 만에 개발 성공했다. 기존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액화 공정을 설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수주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했다.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 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그룹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이후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한국을 향한 두터운 관심은 현지 정부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하는 사람안전보건혁신 어워드 2020에서 한국의 현대건설이 건설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특히 싱가포르 투어스 지역의 핑거3 매립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적극 활용한 신공법으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면서 또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독성 물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죠.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가득 들려오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듯 싱가포르 내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마켓의 창립자인 김형태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큐식 계열의 이커머스 물류 전문 플랫폼인 큐익스프레스에 하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내진 온라인 물량이 전년 대비 거의 50%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이르면 구매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현재 남방 시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을 비롯해 한국 식품과 일상생활용품 등에서도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죠.